후보가 뭐라고 답하냐면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탄핵 찬성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 당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찬성했던 것은 죄송하다. 라고 갑자기 분위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태민 박근혜 관련 루머와 여러 가지 흑색선전이 있었는데 관련 루머를 최초 유포한 사람 중 한 명이 박형준 후보다. 하면서 또다시 박형준을 겨냥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수도권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 상황이죠. 지금 이현주 후보가 판을 부산에서 이제 박터지게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좀 네거티브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온갖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좀 멀어져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이현주 후보의 행보 그리고 무리수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부산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안팎으로 박터지는 부산시장 보선판. 박터진다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박형준 후보를 얘기를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제를 보면 박형준 후보의 바다 이야기, 게임쇼 참관 논란, 4대강 불법 사찰 관여 주장 등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도, 야도, 선두, 박형준 저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야당에 누가 박형준을 저격하고 있을까? 바로 같은 당의 후보 이현주 후보자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흥미진진한 대목인데요. 이현주 후보는 지난 15일 맞수 토론에서 부산 현안에 국한된 주제를 다소 벗어나 시종 공격적인 태도로 박형준 후보를 몰아붙였다.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후보는 공세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같은 당 후보를 겨냥한 무차별 난사는 당의 본선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후보의 지금 평가죠. 스트레이트 기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공세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시종 공격적인 태도로 몰아붙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 이 이현주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흥미진진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지역구 선거도 떨어졌는데 엉망진창 공천 탓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현주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인터뷰가 이렇게 전면에 실려 있죠.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부제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표현이죠. 박근혜 탄핵 앞장섰다가 사면 촉구?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에서. 그러자 그 당시에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 탓이다. 이기는 후보 내세워야 되지 않나? 치명적인 약점 있는 후보로 어렵다. 치명적인 약점은 박형준 후보를 지적을 하는 거죠. 질문마다 맹공, 기승전, 박형준이다 라는 표현을 부산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의 포인트가 탄핵을 앞장섰다가 왜 이제 사면 촉구하냐는 질문에 가짜뉴스였다. 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승전 박형준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한 이 후보가 탄핵 정부 당시에는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현주 후보가 뭐라고 답하냐면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탄핵 찬성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 당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찬성했던 것은 죄송하다. 라고 갑자기 분위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태민 박근혜 관련 루머와 여러 가지 흑색선전이 있었는데 관련 루머를 최초 유포한 사람 중 한 명이 박형준 후보다. 하면서 또다시 박형준을 겨냥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거 보면은 또다시 겨냥했다는 표현이 있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날 대담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기승전 박형준이라 할 만큼 이 후보는 시종 자신에게 향하는 검증의 칼날을 박 후보에게 돌리는데 집중했다. 박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런 표현들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죠. 이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현주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의 원조 후보가 아니죠. 민주당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진정성,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고 사실 그 포인트를 부산일보가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주 후보의 답이 이거는 저는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기자가 그냥 안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당시에 가짜 뉴스에 빠져서 찬성했다는 것은 이제 탄핵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물론 이제 특정한 정치 관련된 의혹 스캔들이 불거질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의혹이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탄핵의 핵심 요인에 됐던 국정농단 사건에 이미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분명히 받았고 사법부에서 탄핵까지도 결정을 했었던 사안이죠. 이 지엽적인 루머가 마치 본질이었던 양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행태, 이게 적절한가를 저는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얼토당토하는 답변이라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오히려 검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사과를 한 게 논리적으로도 좀 말이 이상하지만, 왜 이렇게 이현주 후보가 이 박형준 후보를 시종일관 겨냥하고 동시에 본인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지, 이거는 친이 친박 구도가 좀 뒤바뀌는 그런 구도기도 하죠. 박형준 후보가 친이계 인사인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나는 뭔가 친박스러운 면을 보여주면서 당시 루머를 박형준이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 유권자들한테 이제 겨냥을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TK도 아니고 PK인데 부산에서 이런 식의 뭔가 친박 프레임에 본인의 이런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 많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런 식의 유도를 하는 전략이 과연 선거에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이 자신을 친박으로 하고 이 친이계 박형준 박형준 후보를 몰아붙이는 배경에는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판세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번엔 국제신문 15일 월요일에 있었던 부산 시민 1000명 대상 유무선 병행조사입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리서치뷰에서 10일, 12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소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판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형준이 36.1%로 국민의힘 적합도 1위거든요. 근데 2위가 이현주 후보입니다. 근데 36.1 대 15.2%,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민주당 후보에서도 지금 여러 김영춘 후보가 독보적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지율은 박형준 후보가 더 많이 앞서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서 이현주 후보는 자신이 2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박형준 후보를 상대하고 있다. 근데 이 전략이 논리적으로도 아까 보셨듯이 이상한 면이 있지만, 이게 과연 이 당의 이 후보자들에게 득이 될지, 이런 점에서는 부산일보 역시도 좀 의문을 보내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주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박형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역시 안 할 수가 없겠죠. 선거라고 하면 정책 검증이 중요한데, 사실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했을 때 이번 토론회에 대한 그 언론의 평가도 그렇지만 정책 검증이 잘 안 되고 뭔가 이제 공격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중을 상대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주요 외신들이 선거 때 후보자들이 발언을 하면 잘하는 게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런 면에서 뭔가 토론에 대한 적극적인 팩트체크 역할이 부여받고 있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일 수 있는 박형준 바다 이야기 의혹에 대해서 부산일보가 쟁점 현미경이라는 이름으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옛날 의혹이거든요. 지금 박형준 후보에게 불거지는 게 참여정부 말 때 있었던 의혹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우선 스크린 경마협회 업주 모임에서 2천만 원을 받아서 미국 외유를 간 거는 상임위 차원의 출장이라는 해명이 있었는데, 사행성 게임업체 이 바다 이야기 의혹이라고 하죠. 1억 협찬 전말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게임업체로부터 수뢰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박 후보의 당시 보좌관이 게임기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2년의 실형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박 후보 측에 몰랐다는 해명을 수용하더라도 게임 산업 업체 측에서 박 후보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의혹 자체가 뜬 소문이 아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부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죠. 결과는 무혐의였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대가성 의혹이나
이런 미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해주는 역할, 후보가 누구든지 떠나서 이런 점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 국면이 되면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광고를 찾아보기 힘든데, 부산 지역에는 한 후보가 지면에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 3주치 정도를 계속 봤는데 이 후보의 광고만 일단은 보이기는 했습니다. 바로 정규재 후보입니다. 부산시장 예비 후보 정규재 후보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면 광고를 이렇게 우측 하단에 실었죠. 이 공약들을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가덕 신공항 반대. 저는 순간 이 워딩을 보고 내가 뭔가 이제 잘못 읽었나, 혹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부산 이 경남 지역 시민들의 염원, 이제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가덕 신공항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규재 후보는 이제 본인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약 중에서 가장 위에 내걸었습니다. 참고로 이날을 전후해서 제가 이제 부산 지역 일간지 신문 광고들을 보니까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스틸, 원하이텍이라는 지역 기업 광고인데요. 기업 광고인데 슬로건이 뭐냐? 대한민국 100년지대계 가덕 신공항. 대한민국 미래와 부산, 경남, 울산을 재도약시킬 가덕 신공항이 건설돼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역 기업들이 가덕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이제 응원 캠페인을 광고로 실으면서 숙책 구건 사업이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BNK 캐피탈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가덕 신공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16일자 이제 국제신문 신문 자사 광고입니다. 지역 여론 무시, 홀대하는 언론, 이래도 오만한 수도권 언론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이렇게 기사들이, 조선일보는 2개나 나와 있네요. 이 신문사들의 일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언론을, 이래도 오만한 수도권 언론을 보시겠습니까? 불경 24시간 소음 없는 가덕공항 건설에 대한 끝없는 수도권 언론의 방해, 왜곡을 막지 않으면 지방이 죽는다,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국제신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 지역민들, 지역 기업들까지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고 이 지지하는 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규재 후보는 이 반대한다는 본인의 공약을 가장 부각한 그런 광고를 이 지면에 게재한 점이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공약도 부산 감사원 설치, 영어 제2공영어, 문 정권 종식, 이렇게 총 4개 공약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잖아요.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부산 감사원 설치,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제 찬반, 이것은 가능하다고 이제 보지만,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이 부산시장의 공약, 문재인 정권 종식이 부산시장의 공약, 좀 의문이긴 하죠. 종식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정권인데 이제 정식시키겠다는 부산시장의 좀 이 후보자의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정규재 후보는 이제 펜앤마이크 대표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경제신문 주필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인사기도 하고, 밑에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원이었다라는 이력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의 광고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도 이제 수도권 언론을 봐서는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이제 되풀이되는 지적이긴 하지만, 언론도 딜레마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 역시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보셨던 여론조사 기사입니다. 후보자가 누가 보이나요?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 박형준, 이현주, 박성훈, 박민식, 7명의 후보가 보이죠. 정규재 후보도 사실 이 자리에 없죠. 왜냐하면 주로 양당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짜여 있고, 여론조사나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도 소수 군소 후보자보다는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정당,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특히 신인인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죠. 오히려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보도하고 이렇게 주요 후보 중심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던, 지지를 하던, 긍정적인 모습을 보내주던 계속 부각하다 보니까 군소 후보들은 자신이 등장할 기회조차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권자들한테 대형 후보들만 계속 각인이 되는 효과가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언론이 선거에 있어서 군소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담아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사가 작긴 하지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신문 17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 토론의 기회 달라. 선거방송심의위에 시정 요구. 거대 정당만 중계해서 알 권리를 침해했다. 진보당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선 관련 TV 토론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하면서 대형 후보들을 반복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주고 군소 후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했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후보가 출마한지도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지도 않고 지역 언론 주기적으로 보긴 하지만 지역 언론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볼 수 없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언론사들의 후보, 정당별 경선 혹은 선거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자분들도 수도권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못 가지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현안, 지역의 미디어를 통한 언론 보도, 선거 보도 비평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라는 게 좀 더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선거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 지역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들 신문이 보여주는 선거 보도에 대해서, 이들 신문이 풀어주는 쟁점과 팩트체크에 대해서 혹은 이들의 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는 점들 혹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을 바라시거나 혹은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더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댓글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